안녕하세요. 산이랑TV입니다. 오늘은 등산 스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등산 스틱은 우리가 하산할 때 이 무릎, 이 허리에 오는 이 하중을 분산시켜줘서 부상당하지 않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산에 올라갈 때에는 체력 소모를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잘 사용을 하셨을 때, 그리고 속도도 좀 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보조 등산 장비입니다. 워낙 많은 제품들, 그리고 가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 선택 장애를 일으키는 장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사용했던 장비들을 총 집합을 시켰습니다. 이 가장 오래된 장비 같은 경우는 이레케 제품인데, 이게 티타늄 스틱입니다. 요즘 쉽게 이렇게 보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장비점에서도 구하기가 좀 쉽지 않고, 그렇고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도 이렇게 흔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도 또 가격이 고가였고, 지금도 아마 고가인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스틱 중에 가장 강도도 강하고 또 가볍고 한 스틱이 이 티타늄 소재의 스틱입니다. 15년 정도 이렇게 사용한 스틱도 있고, 그리고 블랙 다이아몬드 제품 같은 경우도 한 6년 이상을 사용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최신 장비고, 최근에 산 장비, 한 3년, 한 4년 정도 된 레키 제품, 이 카본 소재의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장비 하나하나 부분들을 그동안 제가 사용을 하면서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 스틱 선택하시는데 그 부분들을 좀 이렇게 참고하셔서 선택을 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등산 스틱은 일자형과, 그리고 Z풀 방식이라고 해서 이렇게 접는 방식입니다. 이 Z풀 방식의 가장 이 장점은, 저는 이 접었을 때 이 작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분 명칭을 보게 되면 손잡이, 스트랩, 이 샤프트, 그리고 잠금 장치, 그리고 바스켓, 그리고 스파이크, 촉이라고도 하죠. 크게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합니다. 가장 먼저 이 손잡이는 플라스틱, 그리고 콜크 소재, 그리고 EVA라고 하죠. 발포고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손잡이가 있는데, 플라스틱 제품 같은 경우는 저가 제품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손잡이가 이게 길게 이렇게 발포고무 또는 콜크 소재로 이렇게 길게 만들어진 제품을 저는 선호를 합니다. 이유는 꼭 우리가 위 손잡이만 잡는 게 아니고 이 아래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금속 소재에 겨울철에 이렇게 만지고 날이 차가울 때 만지면 차갑습니다. 그리고 좀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래까지 길게 만들어 놓은 제품을 저는 선호를 하고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다음은 스트랩입니다. 이 스트랩은 이런 끈 방식과 이 크로스 샤크라고 하는 방식인데, 이렇게 글러브처럼 이렇게 끼는 방식이 있습니다. 끈 방식은 이렇게 외겹에 이 안에 이렇게 덧댄 제품들이 있습니다. 블랙 다이아몬드도 마찬가지로 이 안쪽에 이 엠보싱으로 이렇게 해서 이 통기가 잘
이 통풍이 잘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저 이런 제품을 선호를 합니다. 이 가격이 저렴한 스틱 같은 경우에는 뻣뻣한 이 외겹으로 이렇게 사용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래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 이 손목에 이 모서리에 이렇게 쓸리는 그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크로스 샤크의 방식은 국립공원이나 아니면 등산로나 뭐 이렇게 잘 정비된 곳에서는 사용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산들은 바위산들이 많고, 그리고 이렇게 로프 설치가 된 곳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제가 이거를 직접 이렇게 참 난감하더라고요. 이 제품이 좋다고 막 설명을 이렇게 하기도 하던데 정말 안 맞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하면 줄을 이렇게 로프를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가까이 이게 돼 있으니까 로프를 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로프 이렇게 되면 로프를 어떻게 잡아도 이렇게 제대로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또 이렇게 탈착이 되는데, 탈착을 해서 로프를 잡으면 그럼 이거는 다시 배낭해가지고 또 집어넣어야 돼. 정말로 너무 불편해서 이거 비추합니다. 다음은 샤프트입니다. 샤프트는 가장 가벼운 것이 이 카본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가벼운 것이 이 티타늄, 그리고 알루미늄 순으로 가볍습니다. 그리고 강도는 이 티타늄이 가장 강합니다. 그리고 듀랄루미늄, 그리고 알루미늄, 그리고 카본이 가장 강도는 떨어집니다. 그리고 가격도 이 티타늄 그리고 카본이 가장 비싼 소재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등산 스타일이 어떤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되게 좀 좋은 등산로, 국립공원이라든가 이런 데 조금 이렇게 잘 돼 있는 등산로를 다니고 조금 가벼운 거를 좀 선택을 해서 좀 다녀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카본 소재의 스틱을 사용을 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조금 내가 또 배낭도 좀 무겁고 좀 산도 좀 거칠게 다니고 그런 거친 산도 다니고 이러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듀랄루민 소재, 그리고 티타늄을 구하실 수 있으면 구하시는데, 대신에 좀 가격이 고가니까 굳이 이렇게 너무 비싼 그런 장비보다는 이 듀랄루민 소재의 스틱을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잠금 장치입니다. 잠금 장치는 스크류 방식이 있고 스피드락 방식이 있습니다. 스크류 방식의 가장 이 단점은 나사처럼 이렇게 돌려서 잠그고 풀어야 되는데, 겨울철이나 이럴 때는 이 안에 이 수분이 또 있을 때는 안에서 이게 얼어버립니다. 그러면은 잘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힘을 너무 과하게 돌려서 잠근다라든가, 아니면 풀러야 되는데 잘 풀리지가 않으니까 그 방향을 혼돈이 돼서 자꾸 잠그는 쪽으로 풀린다라고 생각을 해서 돌려서 이 부분이 고장이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리고 완전히 이렇게 집어넣어야 이렇게 이 안에까지 이렇게 스탑 위치 이 하까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부분 요 윗까지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모르시고 그러시는 건지 아니면 너무 짧아서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힘이 이 연결 부분에 집중적으로 가게 되면 가장 약한 이 연결 부위에 이렇게 고장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여기에서 고장. 그래서 지난번에 오락산에서 제가 이 쓰레기 이 수거한 이거를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스크류 방식, 잠그는 방식인데 여기가 부러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버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워왔는데 이 부분에 고장이 많이 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용하실 때 이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사용하실 때 잘 이렇게 안에 이렇게 누우실 때도 이렇게 잘 이렇게 유연하게 이렇게 잘 됐는지 해서 이렇게 사용만 잘 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대신에 이 부분에 고장이 많이 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스피드락이라는 방식인데 이렇게 그냥 풀고 닫고 간단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요즘에는 이 방식들의 스틱을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블랙 다이아몬드에서도 이렇게, 블랙 다이아몬드에서 요즘에 나온 거 보니까 더 이렇게 얇고 이렇게 그렇더라고요. 이건 좀 투박한데 이건 단종이 된 제품입니다. 이것도 연도수가 좀 있기 때문에. 근데 뭐 아직도 뭐 아주 그냥 간단하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얇은 작은 면은 이 겨울철이나 장갑 끼고서 이렇게 이 잠그고 풀고 하기가 조금 사실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금 투박스럽지만 이런 게 훨씬 더 저는 선호합니다. 좀 큰 것들, 이때 당시에도 이게 좀 작은 게 있었는데 저는 일부러 이렇게 큰 거를 좀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플라스틱 제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잠그고 풀 때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부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오래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렇게 잠그면 오므라들고 풀렀을 때는 이게 벌어져야 되는데 이게 사용감이 한 15년 이상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게 벌어지지가 않아 가지고 이게 빼는 데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괜찮은데 겨울철에는 이게 굳어버려 가지고 딱딱해져 버려 가지고 잘 이렇게 안 된다는, 오래 사용을 하시면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지 아니면 이렇게 금속으로 돼 있는지, 아무래도 금속이 부러지거나 할 염려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이렇게 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클린 산행을 하면서 등산 스틱을 10개 정도를 수거를 했는데 버리고 간 이유가 이 샤프트가 이렇게 휘어버리는 게 다반수였습니다. 그리고 이 잠금 장치에 문제가 생겨서 버려진 것이 있는데, 이 가지 등산 스틱의 물론 소재도 중요하지만 등산 스틱을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구부러지고 부러지고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등산 스틱을 좀 올바르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등산 스틱에 지나치게 체중을 실른다라든가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 수직으로는 수직으로 해가지고 사실 부러지는 경우는 사실 뭐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대신에 이제 이렇게 바위 틈에 낀다라든가 아니면 이 비스듬하게 해가지고 체중을 너무 실어다 보니까 이 힘이 이렇게 이 중간에 연결 부위에 과하게 힘이 실리게 되고, 그리고 이제 바위 틈에 이렇게 껴가지고 잡고서 앞으로 간다라든가 아니면 뭐 넘어진다라든가 하면서 이렇게 부러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스틱 사용은 좀 정확하게 하시는 게 안전상에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 바스켓입니다.
바스켓이 이거 오른쪽 바스켓은 상당히 큽니다. 이것은 스노우 바스켓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겨울철에 이 심설 사냥하실 때 눈이 뭐 30cm 이상 깊이 쌓이고 막 1m씩 이렇게 쌓인 곳 같은 경우는 이 바스켓이 작은 걸 사용하게 되면 이 눈 속 깊이 박혀가지고 사실 이 스틱 역할을 제대로 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깊이 박힌 스틱을 빼느라고 필요 없는 체력 소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서는 스노우 바스켓, 넓은 바스켓을 사용하게 되면 눈에 깊이 박히지 않기 때문에 스틱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이 스파이크 촉입니다. 텅스텐인가 한번 그 소재도 한번 체크를 하시는 게 이 저렴한 제품에서는 확인을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게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한쪽에 이게 195g인가 그렇게 들어서 아주 무게는 정말로 가볍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한 250g 정도 되고, 티타늄도 아마 그 정도 무게로 아마 그 정도. 그러니까 내가 이 자료를, 이런 제품들 자료를 찾아봤더니 이게 오래되고 단종이 돼가지고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제가 잡았을 때는 요거는 한 250g 그 안쪽이 될 것 같고, 티타늄.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거의 한 300g 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 블랙 다이아몬드에서 나온 거는 한 250g 요거 그 정도 되지 않을, 조금 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 구매하실 때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렇게 눈에 좀 들어오시지 않으셨나요? 예산이 조금 여유 있으신 분들은 이 카본 소재의 이런 강한 이 스틱들, 강도가 좀 좋은 스틱들을 사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어느 정도 그렇게 뭐 큰 여유가 없다라고 하시면 이런 두랄루민 소재, 그러니까 알루미늄 소재의 제품들도 좋은 게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3만 원대의 스틱이 잘 사용을 하고, 그리고 관리도 좀 잘 하고 하시면 30만 원짜리의 명품 브랜드의 스틱이 돼버리는 거고, 30만 원 뭐 40만 원대도 있고 뭐 20만 원 뭐 그런 고가의 그 제품들도 막 써버리고 관리 잘못하고 하면 3만 원짜리 이 스틱밖에 사실은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너무 이런 거 잠그고 막 이러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부러지고 이런 거는 좀 신경 써서 봐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편리성만 이렇게 쫓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 그렇게 하다 보면 장비 이 값이 높아지는 원인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산에 한번 가면 한 번 열고, 그리고 하산해서 정리하느라고 이 정리하고 닫는 거 딱 2번입니다. 2번의 불편감을 우리 너무 이렇게 찾지 마시고, 여러분 어떻게 장비 구매하시는데 이렇게 대충 이렇게 눈에 조금 들어오지 않으시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스틱, 참 이건 사용을 하는데 뭐 가격도 괜찮고 참 좋다라고 하시는 장비들은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그걸 또 보시고 서로 공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